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20년간 운영 중에 있는 정읍시 소재 토석 채취장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행정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년 문제는 되풀이됩니다. 김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소재 토석 채취장 주변의 관리가 허술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 토석 채취장은 33만 3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옹동면 상두산 부근에 5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토석을 채취해오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간 상두산 석산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취장 인근 7개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 사용 불편과 도로 파손 관리 부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는 최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 차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턱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신 분들마다 불편하고 항상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정읍시는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상수도 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과적 수시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며 이미 설치된 2대의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는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고용해 비산먼지와 오물투기 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상수도 문제를 제외하고 도로 관리와 가속 단속, 비산먼지 등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최근 각 지방의회에서는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몇몇 지역에서는 계파 싸움으로 흘러가는 등 협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지방의회들이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거에서 계파 간 대결 양상이 펼쳐지면서 의회 운영이 계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직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면서 협치가 아닌 대치 정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의 낙점설까지 나돌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 예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전북 군산시 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을 마친 의원이 정작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처리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김제시 의회도 이날 의장단 선출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뉜 파벌 싸움으로 전개되면서 선거 도중 후보 교체라는 꼼수까지 등장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가 이처럼 계파 싸움과 외부 세력 개입 등으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펼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 개발청이 9월 중에 임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청사 이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개발청의 전북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개발청 전북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의 향후 성패는 현장에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것에 달려있다며 전북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2017년도 국가 예산에 청사 이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전북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새만금의 한중 경협단지가 조성되고 도레이, OCI, 솔베이 등 국제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서는 만큼 항공물류를 소화하기 위해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발전 방향과 관련해 15에서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동북아 발전특위를 구성해 새만금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 어지럽게 널린 전깃줄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끊어진 전깃줄이 방치돼 있어 전선 사고 위험도 우려됩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대학생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북대학교 상가 지역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상가들이 입주하고 이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다 보니 상가 이전과 관련한 각종 공사로 전신주의 전선들이 어지럽게 꼬여있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복잡한 전선이 도시 미관만 해치는 것이 아닌 각종 합선 사고로 인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밖에 제가 2층에서 장사를 하는데 전봇대 주위에 인터넷선이나 여러 가지 전선 같은 여러 가지 겹쳐 있어서 우선 미관상으로 안 좋고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손님들이 그걸 보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전선의 합선이나 누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한편 어지러운 전선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통신사나 한국전력 등 연결된 선이 각 회사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겼을 시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방도로가 중앙도로와는 다르게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파손되거나 갈라진 도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대학교 앞 도로는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 중앙도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은 전주 시내 팔북동 지역의 도로는 군데군데 포트홀이라 불리는 도로 파손의 모습과 함께 도로의 노후화도 심하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렇게 파손된 도로는 미관적으로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 운행 시 사고가 날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실제 팔북동 지역이 공단 지역이라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시스템 정비를 이미 완료한 상태로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소재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말 국립으로 전환한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이미 국립기관으로서의 시스템 정비를 마쳤습니다.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올해 1월 말 전라북도로부터 건물과 토지 물품 등에 관한 공유재산 인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현재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사적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관하게 될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당연히 미륵사지 유물이 중심입니다만은 청동기 시대 문화 중심이었던 익산의 모습, 그리고 마한 소국의 지방 거점이었던 익산의 모습,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에 여전히 부흥의 터전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익산의 모습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대표 문화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국가기록문화재 1,452점을 인수한 데 이어 전주 박물관에 위탁된 문화재도 하반기 중에 40% 정도 인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익산의 새 박물관 건립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새 박물관이 완공되면 대표 문화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3분쯤 울산시 동구 동쪽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역대 5위 규모입니다. 울산시와 경찰청은 공단과 원전 등에는 아직까지 피해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여진 발생과 돌발 사태에 대비해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청년 의무 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5년 대상 기관 408곳 중 122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게 의무 기준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기관 명단을 공표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제1동포 간첩단 사건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동석 씨와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7억 9,9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75년 국가의 불법 감금, 고문과 증거 조작 행위 등의 불법 행위로 5년간 구금돼 있다가 1980년 8월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이 씨는 수차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도 받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